이 부동산 얘기도 꽤 나와요. 이게 지금 주식 팁인데도 부동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질문들이 나와서 이 이재명 후보가 생각하는 부동산 정책이 어떤 그 모순들이 있는지가 굉장히 잘 설명이 됐어요, 생각보다. 그거 한번 보고 같이 얘기하시죠. 많은 분들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오해 좀 풀어주셔야 되는 게 이렇게 세금을 이제 좀 과도하게 매길 뭘 거라는 보고 오해를 해? 사람들의 그건, 오해. 그건 전혀 아니고요. 오히려 제가 지금 최근에 저는 정말로 시장을 존중하는 입장이고 또 현장적이기 때문에 실용적이기 때문에 제가 양도세를 강화해야 된다. 고 하는 게 소위 진보 진영의 일관된 입장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네. 양도세를 강화하는 목적이 세금을 많이 받기 위한 것이거나 제재를 위한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건 거래 정상화를 하기 위한 거죠. 양도세 중과의 목적이 뭐냐? 잠깐 한번 터주자. 타인의 주거의 자유를 제한해 가면서 그걸 활용해 가지고 돈을 버는 게 다주택자의 일종의 투기 투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은 더 늘려야죠. 그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네. 거기에 대한 부담은 늘리는 게 맞다. 그렇게 되면 다들 이제 팔려고 할 거고 다주택을 안 하려고 하면 세입자용 주택은 누가 공급하느냐 문제는 어떻게 돼요? 물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다 없어지지는 않을 거고 그 부담과 세입자로 인해서 얻는 이익을 다 비교하겠죠. 그러면 그 부담이 세입자로부터 얻는 월세나 전세로 뭐 충족될 때까지 월세나 전세가 오르든가 아니면 그게 공급이 안 되든가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서 해결이 안 되는 건 아닐 테고요. 그건 다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게 시장이라고 보죠. 그래서 억지로 모든 제도로 뭐 맞추면 껄끄럽겠지만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면 시장이 다 적응할 거라고 보고 그래서 제가 기본주택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대답이 안 되는 부분은 저렇게 도망을 가요. 기본 주택. 네, 그래서 이 기본주택의 개념은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싱가포르 생각하면 돼요. 싱가포르식 주택 공급을 우리도 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데요,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땅은 다 국가가 가지고 있고 네네. 건축물만 분양하죠. 그리고 땅의 임대 기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이 집값이 폭등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거래를 하지만 근데 그런 유형도 있고 건축물도 임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서울 안에서 집들을 원할 텐데 서울은 쉽지 않죠. 이제 수도권, 경기도 앞으로 주로 신도시 그런 데서 만드니까요. 기본주택 100만 세대 하겠다니까 그러면 한 세대 짓는데 3억 최하 2억은 들지 않냐? 그러면 200억 현금이 어디냐? 이런 소리 하던데 그건 진짜 무식한 소리죠. 30평형 짓는데 3억대밖에 안 든다니까요. 이거를 4억 정도로 임대를 해주고 거기서 월세를 이자 이상으로 받으면 그 정도 자금은 또 충분히 마련해 또 짓고 부채 없이 지을 수 있죠. 지금 뭐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쟁점이 나왔어요. 제가 저 막 숨가쁘죠? 숨가뻐요, 지금. 근데 일단 저 진행하시는 기자분이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어요. 저분이 지금 이진우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어요. 제가 아까 똑같은 질문을 우리 어. 윤 박사님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를 제가 보면서 타인의 주거를 제한하면서 그러니까, 돈을 벌면은 그래서 이거를 팔아야 된다. 그러면 다주택자가 없어지면 전월세는 누가 공급하지?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카톡에 했는데 이진우 기자 그걸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그 얘기를 저분이 완전히 무시하고 없는 사실인 것처럼 모든 사람이 다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세상은 어느 나라에도 없지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한 40%가 임차인이잖아요. 그러면 그 집은 누가 공급하냐? 다주택자가 공급하죠. 근데 이분이 지금 뭐라 그랬냐면 타인의 주거를 제한하면서 돈을 버는 행위라고 도덕적으로 아주 나쁜 행위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벌을 줘야 되는 것처럼. 아니 이 정부 시작할 때만 해도 임대주택자들에게 혜택 준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줬었잖아요. 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빚지고 집 사서 이자 내고 그다음에 돈 벌면 나라에 세금 내고 다른 사람에게 집을 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때려잡아야 된다면서 본인이 시장을 존중한다라는 말을 태연스럽게 하는 이분 참 대단한 분이라고 아니 생각해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장면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장면은 이분이 이렇게 마치 다주택자를 죄인 취급하는 것도 좀 어이가 없지만 이래서 이 사람들한테 부담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더니 저 기자분이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임대료 부담을 세금 부담을 임대료로 전가를 하거나 아니면 전가가 안 되면 공급을 안 할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어요. 제대로 된 굉장히 날카로워. 질문이죠.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랬더니 이재명 씨가 대답이 안 되거든. 그게 바로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이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대답이 안 되니까 윤 박사님 전공. 그러니까
도망가면서 그래서 기본주택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임대주택을 그러면 정부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20%만 20%만. 이건 20%만 질 하겠다는 수도 거지. 없는 말을 책임질 수도 너무나 없는 그럴듯하게 저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도망도 너무 잘 가요. 임대차 3법의 문제점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데, 아니, 정부가- 뭐라 그랬지, 아까? 시장이 알아서 할 거라고. 시장이 알아서 해서 지금 저 전세가 지금 저 파토가 났습니까, 지금? 자기가 대답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무조건 시장에서 균형을 찾겠죠. 뭐, 너무, 참, 저 사람 대단하다. 큰 사기꾼이 될 만하다, 정말. 네. 그런 생각이 들죠. 그 다주택자에 대해서 아까 이 교수님 재밌는 표현 하셨는데 여기 그 이 후보는 타인의 주거를 제한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라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타인의 주거를 제공하면서 돈을 버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제공하면서, 너무 좋은 표현이죠. 그리고 이제 타인의 주거를 제공하면서. 이분은 이제 주택 시장을 존중한다고 하시지만 맞아요. 그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이분은 이제 국토보유세를 왜 안 물어보는지 모르겠지만 국토보유세라는 게 헨리 조지의 사상을 이어받은 사람들인 거거든요. 이거 시장하고는 정반대고 이분은 또 부동산 감독청인지 부동산 관리청인지를 만들어서 집이 싸면 사가지고 쟁여놨다가 집이 비싸면 팔고 무슨 화생전처럼 하시겠다는 이런 황당한 분인데 한마디도 안 했었는데. 네. 아니, 한마디도 안 한마디도 했어요. 여기서 안 했어요. 왜? 말을 하면 할수록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자기가 하시던 말은 다 잊어먹고 그냥 좋은 말만 자기가 여기서 그냥 말을 해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들 넘어갈 정도만 하고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양도세 그 중과를 그 감면해주면서 자기가 시장을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이분이 다른 데 가서 뭐라 그러냐면 저 국토보유세 많이 걷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깔린 철학은 뭐냐? 부동산으로 돈 버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부동산 불로소득에 대해서 원천 차단해야 된다. 아, 부동산뿐만이 아니라 이분은 뭘로도 돈을 벌면 안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시장을 존중한대. 아니 그리고 여기 이제 주식 방송인데 네. 3%가 그러니까. 사실 저희 이제 그 파이낸스 하는 사람들은 자산이면 다 자산이지 부동산하고 주식하고 그러니까요. 이거를 구분을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요. 왜 부동산은 불로소득이고 주식은 해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또 잘 이해가 그러니까 뭐 돼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주택과 기타 자산이 7대 3 정도로 돼 있지만 해외로 가면 이게 뭐 5대 5, 4, 뭐 4대 6 이렇게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 특수해서 집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많겠지만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주식시장이 커지면 그것도 똑같은 논리로 이제 불로소득이다, 뭐 때려잡겠다 하는 논리 그대로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리고 이번에 그 이 부동산 가격이 왜 오른지의 그 원인에 대해서도 조용하시죠. 아니 뭐 조금 얘기는 하셨어요. 유동성 그래서 때문이라고만 유동성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주로 얘기를 하시고 정부 얘기도 살짝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정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거라는 거가 대부분의 지금 이미 여당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 그러니까 뭐 이게 유동성도 분명히 있지만 우리나라의 데이터가 튀는 포인트를 보면 사실 정책적인 실패를 우리가 인정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올랐는데 그걸 불로소득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또 욕하면 잘못은 누가 하고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 이것은 좀 이상한 거 그래서 이분의 주택 정책을 보면 양도세 초기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빠져나게 해주는 거 빼고는 문재인의 열화된 시즌2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뭐 개선될 게 크게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네.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싱가포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싱가포르하고 우리는 싱가포르는 일단 땅을 정부가 많이 이미 가지고 있고 그렇죠. 80% 이상. 나라 만들어졌을 때 나라 몰수를 많이 만들어졌을 때 했죠. 예. 예전부터 이제 택지를 정부가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모델인데 지금 우리가 2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을 하려면 이 구상에 의하면 20%의 땅을 나라가 가져야 되는데 그거가 얼마만큼 그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저는 뭐 부동산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그 택지가 사람이 살만한 곳, 사람들이 원하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기도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래서 지금 저기 보면 그 이진우 기자라는 분이 묻잖아요. 아니, 서울에 그 땅을 어떻게 수용을 하냐? 그랬더니 저분이, 아니, 멀리 신도시에다 할 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라가 저 멀리 가서 살아라. 그러면 거기 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도 공공임대주택 같은 거 뭐 잘 지어놓긴 했는데 서울로 출퇴근하기 불편하고 애 키우기 불편하니까 다 좀 미달돼가지고 텅텅 비어있는 거 많지 않습니까? 똑같은 걸 반복하겠다는 그런 소린 거예요. 아니, 과천의 청년 고구가 지금 미달이라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작고 그다음에 이제 그 가치 상승분을 자기가 다 행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아까 이 얘기가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다주택자한테 그 남의 주거를 제한하는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때려야 된다.
그래서 이 이진우라는 기자분이 그러면 임대료로 전가될 텐데 그랬더니 이분이 뭐 시장의 균형을 찾아야 되지만 막 말을 돌리다가 안 되니까 기본주택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랬더니 이 기자분이 그러면은 서울에 그 많은 땅을 어떻게 수용하냐? 그랬더니 그거 멀리 가면 된다. 이분이 지금 시장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얘기해놓고 결국은 뭐냐? 멀리 떨어진 곳에 기본주택이라는 걸 지어서 사람들을 그냥 내가 가서 살아 하는 곳에 가서 살아라. 이게 지금 시장 존중이라는 얘기로 지금 이 본질이 드러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기본주택 부채 없이 지을 수 있다 이 얘기도 굉장히 말을 바꾼 거예요. 이분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부채 없이 지을 수 있다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뭘로 짓냐, 무슨 돈으로 짓냐, 그런 무식한 사람들이 있다고 이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짓냐고 얘기하냐면 이자보다 훨씬 더 월세를 많이 받아서 지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이 기본주택 얘기하면서 여름에 뭐라 그러셨냐면 월세 굉장히 조금 4억짜리 집을 지어서 월세 60만 원. 그래서 월세 60만 원이면은 한 연이율이 2%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를 지어갖고 그냥 이 건물을 담보로 선진적인 금융기법을 이용해서 그게 계속 뭡니까? 선진적 금융기법.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였어요. 근데 지금 그게 말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이 임차인들이 이렇게 잔뜩 살고 있는데 누가 그 큰 돈을 빌려주겠어요. 말이 안 되니까 지금 말 바꾼 거예요. 월세를 그러면 3억짜리 집을 지어서 그 돈 월세를 받아서 3억짜리 집을 더 지으려면 월세를 1,000만 원 받겠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뭐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대표적인 이재명 한다고 제가 표현하는 것인데 여기 가선 이 말하고 저기 가선 저 말하고 그때만 딱 모면을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을 계속 바꿔요. 저도 저는 바꾸면서 720도 돌아서 헷갈려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한테 무식하대. 진짜 어쩌고 지금 자기가 말 바꾸면서 지금. 뭐 들으면 다 그럴듯하지만 알고 보면 다 이상한 말들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참 그런 게 자기가 말 바꾸면서 공격성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참. 자기는 다 맞아. 다 맞으면서 자기 말을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무식해서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네.